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논 18장 반국장이에요. 예, 반국이 지금 오늘 세 번째 끝나는데요. 모두 네 번째 경우를 나눠집니다. 반국. 예, 이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어요. 굴레신생이에요. 네, 첫 번째. 신생보다는 신조예요. 인군이 의지한다. 뭐에? 누구에? 신하의 도움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하가 생할 수가 없겠죠. 인군을 어떻게 생합니까? 신하의 보필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죠. 보필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필이나 도움이나. 그러나 보필이라 하면은 궁중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보다는 조가 낫고요. 해석상 임금의 신하, 생이 아니라 도움이죠. 도움에 의지하는 것, 경우. 아는구모라고 해서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것. 그런데 이 굴레신생이란 건 뭐냐면 용신을 뭘로 쓰는 걸까요? 재성으로서 용신을 쓰는 겁니다. 일주가 재성이고요. 인수가 강해요. 거의 인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인수. 나머지 네 번째는 부건파천이니까 이거는 재성을 가지고, 제다 신약사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인수가 강할 때, 재성이 뿌리가 있어갖고, 재성을 써서 인성을 눌러줘서, 임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임금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걸 신하가 가르마를 타는 거죠. 가르마. 아는구모는 건 뭐냐면 이것은 비겁이 많은 경우예요. 비겁이 많은 경우 일주가 강해서 식신을 써갖고 엄마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성이 칠살 식신 제설해야 되니까요. 칠살이 흉신이죠. 이것이 이제 격국론에서도 나오는 거죠. 격에서 칠살격이면 무엇을 먼저 용신으로 쓰느냐? 칠살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찾느냐? 식상을 먼저 찾죠. 그 대신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주가 유분을 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서 식상과 칠살이 싸움하는 걸 구경을 해야 돼요. 구경할 줄 알아야 돼요. 구경을 못하면, 관전을 못하면 그 사주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유분해서 빳빳이 서갖고 식상과 살이 싸우는 것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식상편을 들겠죠. 식상을 부하를 내보내서 자식을 내보내갖고 칠살을 막아주는 거죠. 자, 한번 가서 붙어봐라. 칠살은 건 뭐예요? 일주로 얘기하면 나쁜 서방이죠. 깡패 서방. 깡패 서방을 자식을 내보내서, 자식이 나면 자식을 내보내서, 야, 너 아버지하고 한번 붙어봐. 근데 어부다부지죠? 어부다부지. 친아버지한테 붙으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어부다부지한테, 야, 한번 붙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리학은요, 육친론은 여자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제대로 맞습니다. 남자를 얘기하면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관이냐라고 하면서 임철서 선생과 심해첨이 아니죠. 진수함 선생이 반발을 하시잖아요. 그건 유학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윗사람을 어떻게 범하냐? 라고 하면서, 남자도 식상이 자식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친론에서는 명확하게 따져서 남자는, 자식은 관성입니다. 모자멸자예요.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갖고 자식이 진짜 아주 엄마 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이건 마마보이라고 하죠. 옛날에 치맛바람이 불어서 한 엄마들을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런 엄마가 아니고요.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때 용신이 식상을 쓸 수 있냐?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 인성이 너무 많아서 식상도 물론 없고 뺑하니 사주에서 인성을 뒤집어 쪽 깔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그럼 아예 종을이라도 해라라고 하면 좋은데 인성으로 종을 안 하고요.
종왕도 못하고, 종왕도 못하고, 나 자신이 독고다이로 나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신이 뭘까요? 비겁이에요, 비겁. 비겁이 용신이다 보니까 딱 이 사람 사주는요, 인상이 이렇게 많아서 뺑 도는 마마보이 사주는 딱 20년 좋습니다. 대운에서. 자기 대운 딱 토음만 들어도 안 돼요. 자기 계절 대운. 목일주 같은 경우, 마마보이 인상이 가득했을 땐 딱 20년. 언제 좋아요? 인과 묘. 진월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 20년이죠. 인대운 10년, 묘대운 10년. 진대운은 천간을 봐야만이 되고요. 그래서 20년 좋은 대운 그 60년 기간 동안 20년 좋은 사례명조가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적천수를 올해로 이제 25년째 공부를 하면서요. 이 사주 반국장에서 굴레신생, 안흥구, 모자멸자, 부곤파처 이런 걸 수없이 공부를 하고, 아마 이거 옛날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자멸자에 대한 사주에서 용신이 하나뿐이 없다. 일주가 자기 자신이 용신이 하나다. 대운도 20년뿐이 좋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발표하는 건 2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득도를, 임철조 선생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비견을 용신을 하면 아마 식상은 희신이 되지 않을까? 일주가 강하니까. 근데 비견이 용신이라면 대개 보면 일주가 약하다라고 해서 비견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용신을? 그런데 인상이 많아갖고, 용신을 비견을 쓰는 법은 이 모자멸자밖에 없어요. 참 희한한 사주를 풀이하십니다. 그것이 관두이라고 해서, 이 관두라고 하는 거예요. 관두란 뭐냐면,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랬죠? 관점, 우리는. 관두라고 안 하고, 관점이라고 그러죠? 포인트. 다르다.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건 해석은 임철조 선생이 해석을 합니다. 아니, 관두이. 보는 관점이 뭐가 차이가 날까라는 것은 이 굴레신성과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하실 겁니다. 굴레신성에서는 인수가 많아서 재성을 쓰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요, 인성이 많아서 재성도 없어서 있어도 힘이 없거나, 그래서 못 써요. 재성이 없으면 못 쓰는데, 그러면 뭐를 쓸까요? 비견을 쓰면서, 비견이 용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일주 자신이 용신이면서 식상이나 재성은 오히려 나쁘다 그러세요. 그럼 뭐가 용신일까요? 관성도 못 쓸 거 아닙니까? 관성은, 관성문이 들어오면 인수가 더 강해지니까 안 좋을 것이요. 인성도 마찬가지로 오인이 들어오면 인수가 강해지니까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딱 비견 대운만 20년이 좋아지는 사례명전 4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 저도 적천수 25년 공부를 했는데, 모자멸자에서 처음으로 이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적천수에 대한 이론을 처음 참 희한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용신이 비견 딱 20년 좋은 대운이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럼 세 번째 모자멸자로 넘어갑니다. 봅시다. 임철조 선생이 해석을 하십니다. 관두이에 대해서. 안흥구모는 식신을 쓰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고요. 자, 모자멸자에 대해서 한번 엄마의 자유로움에 의해서 자식이 망하는 사주. 그 사주는 비겁이 용신이다라는 걸 해서 좋은 대운은 딱 20년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참 모자멸자. 모자멸자는 관두이에서 관점이 차이가 있다. 무슨 관점? 1번. 첫 번째, 굴레신생. 신생이 아니라 신조죠. 같은 인군이 신하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과 이 모자멸자의 차이를 설명을 하실 겁니다.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자멸자 단락을 이렇게 딱 끄는 것은 적천수 징의에는 이렇게 끊어져서 4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천미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한꺼번에 저 위에 올라 있고 유시주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유시주가 있으면서 임시주가 있죠. 그런데 유시주는 또 징의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모자멸자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임시왈이라고 했는데 징의에는 임시왈이라는 소리가 빠졌고요. 제가 일부러 임시주는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천수 징의에서는 요것만 돼 있겠죠. 1번, 2번, 3번은 제가 끊어놓은 거고요. 편의상. 여튼 아라비아 숫자 붙인 것은 제가 다 붙인 겁니다. 네. 모자멸자 지리 보세요. 관두이는 빼고요. 관두이를 여기서 설명하죠. 늑자, 모자멸자란 무엇이냐? 그 뜻은 더불어서 굴레신생, 첫 번째 굴레신생과 의 뜻은 상사의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데 세구지 그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규시인왕 고르게는 인수가 왕하다는 것은 맞다. 규시인왕 그런데 맞다. 그러나 그 관두이자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것, 중요함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굴레신생이란 국중에서 인수가 수왕, 인수가 비록 왕하더라도 주중에 재성육이, 재성의 기운이 있어서이다. 그래서 가히, 용, 재, 파이, 재성을 써서 인성을 깨트리는 것인데, 재성을 써서 재극인을 해서 용신을 재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신은 뭘까요? 재성으로 썼으니까 식신이 희신이 됐죠. 식신생자니까요. 그러면 용신도 있고 시신도 있으니까 대운에서 용신으로 흐르든지 시신으로 흐르면 적어도 30년은 좋아야 될 거예요. 용신이나 시신으로 흐르면. 근데 이 사주는 모자멸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딱 비겁이 용신이다 라고 하면 그 비겁 대운 20년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모자멸자란 세 번째 모자멸자란 뭐냐? 굴레신생과는 차이가 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관두이예요. 이 관두이에 대한 거. 아니 중요한 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모자멸자란 종류, 비록 있다. 뭐가? 재성은 있어도 무기하다. 재성은 있어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미가이.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성파인. 재성을 써서 인성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자멸자와 굴레신생 간의 신조와의 차이다. 지득 단지 그럼으로써 술모지성 순하게 엄마의 성질을 따라야 되는데 조기자 그래서 자식을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곧 인성이 근처에 잔뜩 둘러싸여 있는 일주를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많아서 전맥이라는 의미가 너무 많아갖고 이 자식이 외로워지는 거죠. 지나친 과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역하군요. 여자를 기준으로 세우면 제대로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운에서 거듭해서 행 비겁지지 비겁지지로 흘러야지 거의 이거 서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라고 해서 끊습니다. 거의 모자의 자한 엄마의 자애로움과 자식의 편안함이 있을 것이니 일경 재성이나 식상지류 대운에서요. 한번 식상이나 재성운으로 만나면 영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거역해서 무생육주의 기를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를 마음이 없어져서 재고 필불면이라고 해서 재성과 허물이 반드시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비견운만 딱 좋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두 개까지는 설명을 드렸을 땐 제가 득도를 못했어요. 임철철 선생의 말씀을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인숙경 369, 370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러면 비겁이 용신이면 인수가 와가니까 인순으로 흐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서는 또 이 사주는 인순도 오지도 않지만 전부 이렇게 뭐예요? 이 사주가 관운으로 온다든지 재운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정화일주가 빨랑하니 정화
비거분이 좋다 보니까 이 양반 60이 넘어서 60 되기 전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일자무성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지만은 60 넘어서 장가가고 자식 낳고 몇 살 때까지 살았다? 90. 90이 넘어서까지 사는 사주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벼슬은 없었어요. 일반 평미를 사주를 보신 거죠. 평미라고 해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큰 벼슬아치 집에 마당 쓰는 사람들 사주 안 본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중류 이상은 됐던 거죠. 벼슬을 못했을 뿐이지. 옛날에 사주를 어떤 아감이 누구한테 뒤밀었겠어요. 이거 태어난 연호를 어떻게 머슴 사는 사람이 이런 사주를 들고 다녔겠어요. 적어도 내 사주를 들고 다녔다라고 하면은 벼슬은 안 했어도 글 공부는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벼슬로 벼슬길을 못 나가서 그렇지. 자기 생년월일 태어난 생년을 옛날에 개똥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왜 개똥아버지였어요? 개 낳는 날하고 자식이 같이 낳기 때문에 개똥아버지예요. 소똥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소가 소 새끼 낳는 날 자기 자식을 낳다 해서 소똥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 글 공부한 사람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정도 자기 사주를 들고 밀어서 벼슬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류는 됐을 것이다. 동네에서 글 공부는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자기 태어난 사주 옛날에 알 수 있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도 몰랐어요. 또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유일하게 딱 토가 이렇게 인성이 많으니까 일주 자신이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토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임술대원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임대원에 죽은 거죠, 사실은. 그 이후 예를 들면 토가 너무 많아서 극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건 재성이 들어와갖고 역극을 맞은 거죠. 이렇게 딱 20년 좋은 사주예요. 참 그렇죠. 자, 370번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20년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371번서부터 오늘 사례문제 2개 할 때 20년이 좋았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71번입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뭐 토체인데 결국은 신금 하나 용신을 쓰겠네요. 봅시다. 이렇게고 이거 안 되겠네요. 대우는 이렇게 임철철 선생 말씀을 좀 풀이를 하려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잠깐만요. 여기네요. 371번. 자, 봅시다. 병술무술. 신축이에요. 이 신축, 신금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축토 속에. 물론 술술 다 있죠. 무술. 이렇게 술토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신금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요. 일주의 기운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얼른 봐서 이 사주가 금토로 흘러야만이 좋은 사주다라고 하는데 철저 선생이 아니다. 모자멸자다 이거는. 모자멸자다. 모자멸자. 엄마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죽는 사주다. 이런 땐 자식의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 가운데 빠졌으니까 일주의 비견운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20년이에요. 이건 어렸을 땐 얘기할 필요 없겠죠. 부모 품에서 있었으니까. 이 20년 동안이고요. 이후에 벼슬길로 나갔다가 낙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어 낙직됐다. 범사 낙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차여 전저 지환 일술자. 여기 술토가 전조에는요 진토가 있습니다. 무진월에 태어났고요. 이 사주는 무술월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대운이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같은 양년생이니까요. 그러든 저러든 앞에 사주는 사실은 뒤에 와서 용신운이 됐겠죠. 금운으로 왔고요.
이 사주는 천간으로 들어온 이 경신 대운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년, 저 앞에 사주는 중년에 대운이 좋았고요. 이 사주는 초년에 이렇게 젊었을 때 운이 좋으니까 부잣집 사주, 아들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조, 천조한 일술자, 인하에서 초운 피해라고 해서 이 피토, 그래서 경자신축 금수라, 축토는 양금을 했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금을 했고, 출신 부귀했다.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운의 가연. 자, 이게 신운이 이때 얘기합니다. 가연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출연금이라고 그러죠. 예, 의연금, 출연금 할 때 이 연자예요. 보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납을 하는 거죠. 엊그저께, 요즘 어떤 사람은 비밀리에 김건희한테 뭐 주고 뭐 줘서 매관을 했죠. 그건 관직을 사는 거고요. 출연을 하면요. 그때도 옛날엔 관직이라고 해요. 매관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나쁜 것이 지금 풍속이 법으로 금한 것이 요즘인데 옛날에는 이게 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부잣집 아들 돈 내면 그래 좋다. 뭐래도 공직으로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개 임원 이때요. 이거 제다시 인수 겁자가 이렇게 토가 많으니까 임수가 겁자가 되게 재성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재성이 들어오면 이거 토가 물어뜯으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토국수에서 그냥 한번 금목으로 한꺼번에 같이 오니까 본머지성 엄마의 성질을 건드려 갖고 특히 인목이 들어와서요. 목이 들어와서 이 토를 극하려고 하니까 엄마의 성질을 건드린 거예요. 피라고 했는데 이게 피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 자는요. 피자는 그대 피자예요. 저 피자, 상대방 피자예요. 근데 비하면 아니답니다. 아니다. 토중 복목은 필가. 토가 무거울 때, 많을 때 목을 만나면 반드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거역을 하는 거예요. 강의 출사. 억지로 다 강제로 배석기로 나간 거예요. 이 인문에. 돈 냈으니까. 나 한번 나가보겠다 하고 배석길로 나갔던 거죠. 억지로 출사를 했는데 범사낙지. 이를 범해서 낙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따리를 싸라, 집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딱 20년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이 지금 이 사주를 잘 못 봐서 그렇지 인성이 많아서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 일주를 용신으로 할 땐 딱 20년 대운이다 라는 걸 여러분도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저도 적천수 접한 지 25년 만에 모담멸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리네요. 차조 역시 전조보다 더욱 모자멸자가 더 성하죠. 그러나 전조는 일주 신금 용신이고요. 옳지 진토했고요. 여튼 어떻게 됐든 오행체형 누르면 토가 많아서 토체 목수용조예요. 근데 목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오행 중심으로 하면 화토 금을 써야 되면 금이 용신인데 이 토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토가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비거분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는 비로 읽어야 된다. 이 구절에서 피자가 아니라 해석상 비로 넣어서 부정어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대금만 사주에 인수격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사주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372번입니다. 모담멸자 마지막으로요. 자, 봅시다. 자, 이 사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려서 요걸 내렸을까요? 로꼬격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신이 나온 겁니다. 로꼬격에서 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으면요.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 격용신을 못 씁니다. 격국용신을 못 써요. 안 씁니다. 그리고 딴 데서 찾으라고 해요. 딴 데서 찾으면 이 신금을 찾게 될 겁니다. 칠살이죠. 네, 용신을 칠살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소용없다라죠. 물론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수국을 해서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이거는 화했다고 해서 투출해서 용신은 결국은 이 사주는 수체 토화용조 못 쓰고 뭐를 쓸까요? 수목화 중에서 목수로 흘러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운도 안 좋다. 왜? 수가 이렇게 많으면요. 화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궁극쟁제가 일어나겠죠. 예. 수가 덤벼들 거예요. 이 화가 들어오면요. 예. 그래서 꺼지는 거죠. 이 사주도 딸랑하니 20년이 좋은 사주죠. 예. 비겁대원만 딱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격국론에서 녹곡격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 격국론에서 용신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녹곡격에서 녹곡을 용신으로 한다는 것은 적천수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격국론은 100년이 앞섰고요. 후대 100년 후에 격국론에 대한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인지 어떤 의미에서인지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를 가지고 적천수 징의를 천미를 쓰시면서 중화론이 바깥으로 공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격국론을 보조하기 위해서 중화론으로 적천수 천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진짜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신잡기죠. 용신잡기가. 녹곡에선 녹곡을 용신으로 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심혜천 선생은요. 자, 여기다 써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쓸게요. 조그맣게 쓸게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임자, 임인, 갑자, 임신. 수체죠. 자신 수국을 해갖고요. 임수가 투출하고, 일로 투출해도 어떻게 투출해요? 수체입니다. 자, 론, 목생맹춘. 초범이에요. 이 노래. 시살 독청. 요 살이 홀로 청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허기 명고녹중이라고 해서 이름은 높고 록은 중할 것이다 라고 이른바 허락한 거예요. 녹곡격에 칠살을 용신을 쓴다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신금이 인목이 여기 있어서 사실 갑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요 용신으로 못 씁니다. 자진 수국을 하지 않아도요. 왜? 지지에 있는 금은요 천가루로 투출하지 않으면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지지에 있는 용신을 투출해 어떻게 해서 쓸까라고 하면 이렇게 자신 수국을 했다라고 하면 임수가 없더라도요.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여겨서 합을 했을 때는요. 수를 용신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격국론에서요. 그렇지만 이 자신 수국을 해서 임수가 투출했다 해서 용신으로 임수를 쓸까요? 못 씁니다. 절대. 왜? 녹곡격에서는 인수가 용신이 안 돼요. 이따 녹곡격 설명을 드릴게요. 인수나 비겁이 용신이 안 됩니다. 절대 녹곡격에서는요. 허락한다. 이름은 높고 록은 중하다고 허락할 것인데 부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해서 알지 못함이라. 뭘 알지 못함이냐. 춘처 목론. 봄은 초봄에는 목은 어리다. 그래서 화를 쓴다 라는 거예요. 얼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지만 양력 2월 달에 이제 춘초가 되는데 2월 달, 이 12월 달보다 더 춥습니다. 기후 한우. 계절이 기후가 꽁꽁 어는 계절이죠. 불능납수. 그래서 능히 간목이 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월 달은요. 시지신금은 또 더군다나 임수 생지, 또 임수의 생지가 되죠. 자신수국을 하고 자신 공수, 더군다나 공수를 해서 저 청간으로 투출을 해버렸어요. 모다멸자야. 거듭해서 곧 모다멸자 현상이다. 해석한 건 운에서 무목조. 목을 도와주는 운이 되지를 않는데 화를 만나면 봉화, 우녀, 수전. 화를 만나면 수와 싸움을 해요.
예, 수국화를 해봤고요. 오직 공 두렵다. 명리무성. 예, 이론과 이익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초행 계묘각진 요때 20년. 예, 동방목지라 순모조자. 예, 엄마의 성질을 따르고 자식을 도와주니 음비라고 해서 대호 아주 부모복이 아주 크게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일교 을사 운전난방 이제 벌써 화운으로 돌아가니 부모가 병망 한꺼번에 부모가 돌아가시고요. 재산 있나 재산은 흩어지고 인리 사람은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인리라는 것은 결국은 머슴 사는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죽고 재산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머슴들이 있고 아랫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병어 수어 교전을 해서 가업파지니스라고 해갖고 가업이 완전히 깨져서 사라져버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병어대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주가 있습니다. 부모 복에 아주 어려선 좋았다가 이렇게 화운을 만나면서 폐가 망치는 사주예요. 참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용신이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겁이 용신이면 인술에도 쓰지 않으면 식상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식상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식상을 쓰게 되면 인수한테 당하죠. 당해서 못 씁니다. 이 명제도 묘하게 생긴 구조다. 일주인 간목을 역삼각형으로 임자수가 포위하고요. 월지 임목도 또한 정삼각형으로 포위를 하고 있어. 일간은 오직 태어난 달인 인월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형입니다. 철저히 설명했듯이 이와 같은 사주체가 왕양한 수세를 이루는 형우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격국론으로 얘기합니다. 심해첨의 격국론으로요. 이거 무게중심은 할 말 없죠. 수체니까요. 목이용신이다. 녹극격이다. 런 건록 월갑정에 건록이라는 것은 월건이 녹당이라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라는 뜻이에요. 녹은 곧 겁재다. 혹 녹당이 투출한즉 그것을 쓸 것으로 여겨 써서는 안 된다.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목을. 그런데 여기서는 인목을 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가 있다. 심해첨 이론과 임철초의 이론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과 월급은 도리어 반드시 나눌 필요는 없으며 모여있는 지지에서 간지가 투출되면 모두 별도로 재관살식은 격용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비겁이나 인성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관살상만 쓰게 돼 있어요. 각주 처리했으니까 뭐예요? 이 밑에 한문이 되어 있겠죠. 자평진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화론을 주장하는 철저님 이론과 효천님의 격국론에서 용신을 쓰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격국론에서는 이 명제와 같이 용신이 일본과 같은 비겁을 쓰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프로그램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다음번에 이제 네 번째 부건 받쳐요. 남편이 건실한데도 어떻게 마누라를 무서워하는가? 제다 신약사주입니다. 제다 신약사주. 자 보세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인수가 많은 것, 두 번째 비겁이 많은 것, 세 번째 인수가 너무 많은데 재성이 없어서 비겁을 쓰는 경우에는 식상도 못 쓴다 라는 사주. 부건 파처 제다 신약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적천수라는 이론은요, 원문은 심해첨 선생의 자평진전보다 앞서서 나온 겁니다. 원전은 명나라 때 나왔으니까요. 자평진전은 청나라 때 나온 것이고요. 청나라보다 격국론보다는 적천수 천민은 임철철 선생이 한 100년 늦으니까 후대에 정리해서 나온 거지만 원전의 이론, 이런 이론은요, 이 원전 이론은
자평진전보다 먼저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참 이 원전을 취합해서 주석을 단 진수함 선생, 진수함 원생의 명리학원이나 적천수 지변화 이거에 근거해서 적천수 천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임천초 선생 증주를 하신 겁니다. 사례명주도 넣으시고요. 그 책을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나온 것이 단언컨대 설화고의 적천수 징의가 되겠습니다. 네. 적천수 징의도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 파츠에서 적천수 징의가 옳은 소리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온 건 참 좋잖아요. 네 단어로 딱 끊었다는 건 참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적천수 징의에 대해서 같이 놓고 공부를 하니까요. 네. 물론 차례는 다 틀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목을 보고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틀리니까요. 페이지 수는 전혀 틀립니다. 제목을 보면서 그 제목을 쫓아가면 분명히 사례명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자평진전을 가지고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